세 번째, 결단. 오사카의 폐허 위에 말뚝을 박고 땅을 지켜내던 시절을 지나 나는 이제 그 땅 위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일본 열도는 지독한 허무와 함께 미친 듯한 유흥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낮에는 잿더미를 치우고 밤에는 술과 노래에 기대어 지옥 같은 현실을 잊고자 했다. 나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나는 오사카에서 가장 번화한 땅 위에 일본 최대 규모의 후지 카바레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히 술을 파는 집이 아니라 이 낯선 땅에서 조선인이 세운 자존심의 성체이자 거대한 부가 흘러들어오는 젖줄이 될 터였다. 그러나 카바레 사업은 결코 고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온갖 어둠의 세력이 침을 흘리는 이권의 집결지였다. 건축 자재는 턱없이 부족했고 허가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일본 관료들의 비릿한 냉소를 견뎌야 했다. 그때 내 곁에는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한 후지파 동생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정장 단추를 채워주며 엄히 명했다. 우리는 깡패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건드리는 놈들에게는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 카바레의 벽돌 한 장은 우리 동포들의 눈물로 빚은 것이다. 나는 스스로 후지관광 주식회사의 회장 자리에 앉았으나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조직의 수장다운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있었다. 후지 카바레가 문을 열던 날 오사카의 밤하늘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뒤덮였다. 일본 최고의 가수와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랐고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발걸음을 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매일 밤 피냄새 나는 전쟁이 벌어졌다. 세력을 확장하려는 일본 야쿠자 조직들이 시시때때로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보호비를 요구했다. 어느 날 밤 수십 명의 칼잡이가 들이닥쳤을 때 나는 대기실에서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비명이 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으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으나 내 눈에 서린 기세는 시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이곳은 내 피땀이 서린 터전이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발을 들여놓지 마라. 나의 그 한마디에 살기등등하던 야쿠자들의 기세가 꺾였다. 뒤이어 훈련된 우리 후지파 청년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에워쌌다. 힘에는 힘으로, 도끼에는 더 큰 도끼로 맞서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이었다. 그날 이후 오사카 바닥에서 다나카 로쿠슌이라는 이름은 경외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폭력을 즐기지 않았으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폭력보다 강한 힘을 가졌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것은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조선 촌놈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가면이었다. 카바레 사업이 번창하면서 금전은 강물처럼 밀려들었다. 오사카 최대의 세금 납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일본 정계의 거물들이 내게 머리를 숙이며 자금을 부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럴수록 고개를 낮추고 내 뿌리를 되새겼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가 물결치는 카바레 홀을 바라보며 나는 흥남 부둣가의 그 헐벗은 소년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내가 번 돈은 단순히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땅에서 멸시받던 제일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줄 자금이었고 훗날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어놓을 비장의 무기였다. 세 번째 결단은 이처럼 카바레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후지파라는 강인한 조직을 통해 내 왕국을 견고히 다지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풍운하라 불렀으나 나는 그저 내 사람들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만든 규칙보다 더 엄격한 나만의 규칙으로 살았을 뿐이다. 돈은 권력이 되었고 권력은 신용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부동산 업자나 유흥업소 사장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거친 세월의 파고를 넘으며 나는 비로소 거인의 풍모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네 번째, 파도.
성공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나를 집어삼키려는 파도 역시 거칠고 높아졌다. 오사카 최대의 카바레를 운영하며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자 일본의 기득권층은 노골적으로 이 조선놈의 숨통을 죄어왔다. 그들은 법이라는 허울 좋은 그물을 던져 나를 올가매려 했고 세무 당국과 경찰은 마치 사냥개를 풀듯 내 사업장을 뒤졌다. 동시에 어둠 속의 야쿠자 조직들은 연합하여 내 구역을 침범해왔다. 안으로는 권력의 압박이, 밖으로는 칼날의 위협이 나를 동시에 덮쳐온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한록춘의 시대도 끝이 났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허리를 꼿꼿이 폈다. 사나운 파도는 뛰어난 뱃사공을 만드는 법이지 결코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야쿠자 조직들이 연합하여 내 사업장 주위를 포위하고 협박을 일삼을 때 나는 그들의 소굴로 단신으로 걸어 들어갔다. 주변에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라며 만류했지만 나는 기계 하나로 그들의 우두머리 앞에 앉았다. 너희가 휘두르는 칼은 사람의 살점은 뺄 수 있어도 내 가슴 속에 맺힌 조선의 한은 베지 못한다. 나를 죽이고 내 땅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내 밑에서 질서를 배우든지 택해라.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어도 사람의 눈을 보고 진심을 읽는 법은 도가 터 있었다. 공포를 모르는 사내의 눈빛 앞에 살기를 띠던 야쿠자 오야붕들도 서서히 고개를 숙였다. 폭력은 더 큰 폭력에 굴복하지만 목숨을 내던진 배짱 앞에는 귀신도 물러서는 법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들을 적이 아닌 내 사업의 질서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활용하며 일본 지하 세계의 생리마저 내 소나기에 넣었다. 진짜 무서운 적은 칼을 든 자들이 아니라 펜을 든 권력자들이었다. 일본 관료들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부당한 과세를 남발했다. 나는 그들에게 굽실거리며 뇌물을 바치는 대신 그들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나는 일본인보다 더 철저하게 법규를 분석했고 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세금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증명해 보였다. 내가 내는 세금이 너희들의 녹봉이 되는데 어찌 주인의 손을 무느냐? 는 나의 일침에 거만한 관료들도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그들과 적대하는 대신 그들이 내 사업 없이는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일본 권력층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을 내 우군으로 변모시켰다. 이 시기 나는 다나카 로쿠슌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사회의 심장부에 깃발을 꽂았다. 하지만 내 영혼은 단 한순간도 일본인이 된 적이 없었다. 내가 권력자들과 독대하며 비싼 술잔을 기울일 때도 내 머릿속에는 차별받는 제1동포들의 서러운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일본 정계의 거물들이 내게 머리를 숙이며 정치 자금을 부탁할 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내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지 사람을 속이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나는 내 힘을 과시하기보다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 동포들이 일본 땅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제1본 오사카 민단의 고문직을 맡으며 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이 위태로운 생존의 현장에서 나는 인간사의 가장 깊은 바닥을 보았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진리를 몸소 증명했다. 일본인들이 세운 보이지 않는 차별의 성벽을 나는 정면으로 들이받아 허물어뜨렸다. 주먹 하나로 시작해 도쿄와 오사카의 부동산 지도를 바꾼 이 조선 촌놈의 기계, 일본의 기득권 세력은 마침내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파도는 나를 침몰시키려 달려들었으나 나는 그 파도의 등에 올라타 더 높은 곳으로 비상했다. 그것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일본 땅에서 천대받던 조선인 전체의 승전보와도 같았다. 나의 네 번째 여정은 이처럼 거친 세상을 힘과 지혜로 길들여가는 과정이었다.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한 촌놈이 일본 최고의 권력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잃을 것이 없다는 담대함과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일본 땅에서의 투쟁을 넘어 저 멀리 현해탄 너머에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내 주머니에 쌓인 금전들이 고향 땅의 흙먼지를 닦아내는 생명수가 될 날을 꿈꾸며 나는 다시 한번 거대한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다.